올해 빠르면은 10만 전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지금 상황 너무 좋죠. 가격 많이 오르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지금 최악의 경우니까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SI 사업부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삼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몇 년간은 좋아지지 않을까, 주가도 계속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하고요. 방송에는 여기 두 번째고요. 제가 주로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세종대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교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또 반도체 분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논문도 한 20편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책도 3권 발표했고요. 최근에 이제 책이 또 파운드리 관련해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업계에서도 한 10년 이상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파운드리하고 HBM이요. 예, 먼저 이제 파운드리 좀 알려드릴까요? 예, 제가 보시면 이제 최근에 보시니까 많은 사람들도 많이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이제 차이가 벌어졌어요. TSMC하고 한 50% 가까이 벌어졌는데 저는 지금이 최악의 어떤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이제 점유율이 나오는데 삼성에 보면 이제 올해도 지금 한 11%그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보시면 이제 2027년도, 8년도 계속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거로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너무 좋아요. 파운드리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인공지능 이쪽은 다 이제 5나노 이하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너무 많은 대신에 또 이제 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하고 그 다음에 TSMC밖에 없어요. 근데 상을 보시면은 지금 TSMC가 거의 95% 정도 이상 하고 있거든요. TSMC 홀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이상의 어떤 수요는 반드시 삼성한테 이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많은 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신생 기업들은 또 아무래도 TSMC보다는 삼성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상당히 가격 어떤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TSMC는 상당히 또 최근에 이제 가격을 또 올리고 있거든요. 비교적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보시면 삼성 파운드리가 대형 팬리스는 아직까지 뭐 많이 수출 못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이라든지 신규 관련 기업 이런 데는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한 2배 정도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하고 있는 데가 일본에 있는 유니콘 스타트업 AI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최근에 수출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기업은 이제 미국 AI 관련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켈로 유명하죠. 텍스토렌토라는 기업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 이쪽에도 최근에 이제 많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쪽도 AP가 다 인공지능이 또 탑재가 됩니다. 첨단으로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건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 상황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성 파운드리도 지금 전략적으로 2나노에서 상당히 이제 아마 TSMC랑 격차를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 삼성 파운드리 전략이 뭐냐면 원스톱 AI 솔루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TSMC 주로 하는 게 이제 파운드리밖에 안 합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하고 있지만 다른 걸로 보시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현대차 반도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계 능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안에도 보시면 이제 커스텀 SoC 사업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라든지 구글, 그 다음에 또 바이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 이제 그 첨단 반도체를 설계할 때 설계 능력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또 시스템 사업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설계 능력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커스텀 SoC 이 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설계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메리트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또 첨단 패키징 이쪽 사업도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할 수 있는 게 또 HBM 가속기 보시면은 GPU뿐만이 아니고 HBM이 들어가잖아요. 보면 이제 삼성은 또 자체적으로 메모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HBM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TSMC는 물론 이제 패키징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삼성만큼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적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삼성만의 어떤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들은 빨리 칩을 내놓길 원해요. 왜냐하면 이제 타임 투 마켓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때 이제 칩을
만들어가지고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또 이제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또 해야 돼요. 다른 기업과. SK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협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물류 그런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는 그런 장점을 살려가지고 20% 정도 시간을 단축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최적화의 어떤 문제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걸 한 기업에서 하다 보면 최적화가 훨씬 더 쉽거든요. 성능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도 장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TSMC의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 한 95% 정도 하고 있어요. AI 쪽에는.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죠. 사실. 하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TSMC에만 이제 몰아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때 이제 칩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AMD가 지금 이제 TSMC랑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고객은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이 거의 23%, 4%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퍼스트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또 엔비디아가 물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도 거의 뭐 애플만큼이나 중요한 고객이 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두 고객 위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 없다고요. 먼저 물량을 다 배정을 시켜준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퀄컴이라든지 AMD 같은 기업은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물량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선순위에서 빠진다고요. 이런 불만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불만 때문에 퀄컴이나 AMD 같은 경우에는 뭐 병행하겠다. 삼성 파운드리도 같이 이제 병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인나노에서 검증이 된다면은 퀄컴이나 뭐 AMD 또 같이 이제 삼성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어차피 투 밴드로 쓰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이제 어떤 그 리스크 해칭이 가능합니다. 한 기업에 몰빵하면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거든요. 특히나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해칭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두 기업에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또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한 기업에 몰아주면은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은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삼성의 어떤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TSMC가 최근에 보시면 상당히 그 실적이 괜찮아요. 보시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이쪽이 이제 대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SMC도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너무 이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독점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TSMC도 파운드리만 하진 않겠다. 지금 이제 60% 이상 하고 있거든요. 다른 쪽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또 패키징 이쪽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TSMC가 상당히 패키징 능력이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테스트도 할 수 있고요. 이쪽 원래 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는 외주를 맡겼어요. 오색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기업들에 많이 맡겼다고요. 예를 들면 ASE라든지 이쪽 기업이 주로 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하는 분량이 많아졌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사업을 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독점이라는 게 또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60% 이상 하고 있지만 만약에 패키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스트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또 마스크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다 넣게 되면 한 28%밖에 안 된대요. 시장 점유율이. 그러면은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TSMC가 손해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 그 다음에 마스크까지 하게 되면 또 매출이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더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도 더 늘어납니다. TSMC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삼성 파운드리가 전략적으로 원스톱 AI 솔루션 이런 걸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견제 어떤 필요성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시장은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AI는 앞으로도 대세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 2030년 가더라도 상당히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TSMC와 삼성전자 점유율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뭘로 보시나요? 다양한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TSMC는 업력이 상당히 깁니다. 한 37년 정도, 예, 상당히 길죠.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업력이 좀 짧습니다. 원래 시작한 거는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거는 보시면 2017년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업부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업력이 길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8년밖에 안 됐거든요. 8년 만에 한 10% 이상 한다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성과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어떤 기대치가 워낙 이제 높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어요.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수익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2나노에서 이제 상당히 뭐 역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3나노에서 뭐 GA 방식 최초로 도입하면서 어떤 격차를 많이 따라잡겠다 이런 걸 강조를 했었는데 벌써 2년 전이죠. 근데 이제 그때 예상 외로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수익이 너무 안 좋았어요. 새로운 GA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온 거예요. 보면은 수익이 그 당시에 20%에서 한 30%밖에 안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좋으면 기본적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타임 투 마켓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제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때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TSMC를 대형 팹리스 기업들이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거의 이제 획득한 없었던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도 상당히 나빴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2나노부터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따라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스톱 솔루션 이런 걸로 이제 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수율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또 전철을 많이 밟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많이 지금 이제 보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따라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메모리 비즈니스가 이제 메인이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메모리 비즈니스 자체가 보시면은 어떤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많이 만든 다음에 고객한테 이제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쌓아놓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냥 범용적인 어떤 반도체예요. 하기 때문에 그냥 갖다 주면 돼요. 서비스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제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게끔 이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한 거예요. 예전에 보시면은 엔비디아도 한때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용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칩을 개발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기업에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보시면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TSMC가 그런 걸 잘한 거예요. 보면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나 AMD 할 때도 맨 처음에 이제 조그만 기업이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기업은 예전에 전혀 안 했어요. 아예 큰 기업들만 상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TSMC는 가능성을 본 거죠. 이 기업들이 기술력이 있고 나중에 이제 크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제 믿고 이제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어떤 필요한 공정을 또 찾아주고 설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해 준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고객이 그런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고객들이 또 성장하면서 물량이 많아지면 또 그 물량을 TSMC에 이제 맡긴 거죠. 이러면서 이제 선순환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공존하면서 상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삼성 파운드는 그걸 못한 거예요. 일단은 큰 기업만 할래. 이런 거예요. 키워서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서비스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맡길 수 없었던 거죠. TSMC가 그런 면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또 아무래도 이제 업력이 길다 보니까 또 생태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년 동안 상당히 이제 국가나 어떤 신뢰 기반으로 고객들과 이제 비즈니스를 해온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잘 안 바꿉니다. 그 다음에 또 서비스를 잘해주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한 거죠. 아무래도 고객들은 또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TSMC였던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생태계 많이 좀 꾸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또 업력이 짧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약간 신뢰 관계가 좀 부족합니다. 근데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 이상 이제 해오다 보니까 고객들과 어떤 신뢰 관계가 굳건합니다. 또 고객들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굳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서로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걸 하다 보면 금방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하는 데 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 오스텍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IP 기업이라든지 2대 기업이라든지 클라우드 기업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
기업들과 이제 협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디자인 하우스도 중요한데 디자인 하우스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파운드리가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디자인 하우스의 어떤 역할이거든요. 이런 디자인 하우스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줘야만 파운드리가 또 이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대만은. 특히나 보면 이제 뭐 GUC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디자인 하우스지만 뭐 매출이 엄청나거든요. 이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영업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그 생태계가 잘 갖춰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은 그런 게 부족하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또 이제 IP가 있어요. IP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엔지니어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패밀리스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을 쓰고 싶어도 IP가 없대요. 그 IP가 없으면 이제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패밀리스 기업은 IP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 어떤 설계를 덧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IP가 없으면 처음부터 다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IP가 다양하게 그다음에 또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떤 칩을 설계하든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IP가 많은 기업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IP 개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보면은 TSMC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개 이상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뭐 1만 개도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삼성도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산업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역으로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IP 개수를 일단 늘려야 되고요. 지금 이제 한 6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개수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생태계도 또 견고하게 계속 이제 신뢰 관계로 쌓아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수율도 높여야 됩니다. 지금 뭐 계속 높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수율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율이 안 좋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도 또 다른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양산하고 뭐 많이 한다 해도 수율이 안 좋아버리면 일단 적자가 나요. 잘못하면. 하기 때문에 수율이 높여야만 또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율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어떤 적극적인 어떤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능력, 철저하게 이제 의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갑이 아닌. 근데 예전에 보시면 이제 삼성은 갑의 마인드가 좀 강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뢰 마인드로 철저하게 바꿔야 됩니다. 이런 걸 좀 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파운드리 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데요. IP를 늘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율을 또 상당히 많이 늘려야 됩니다. 좋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생태계를 또 견고하게 또 쌓아 나가야 되는데요. 이게 또 기본적으로 신뢰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신뢰가 굳건하게 이제 있어야만 또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보면 이제 상생 관계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와줘야 됩니다. 파운드리 기업들이 일단은 삼성도 그런 걸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MPW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계속 늘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웨이퍼 하나에 다양한 기업들의 칩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해줘야만 한 기업에서 처음에 이제 샘플 만들 때 한 웨이퍼를 모두 쓸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웨이퍼에 다양한 고객들의 칩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적은 비용으로 고객들은 이제 시험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샘플 만든 다음에 이걸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양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은 테스트를 못하니까 이제 양산 못하는 거예요. 패밀리스 입장에서는 이런 MPW 횟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으로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그런 MPW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일단은 파운드리 기업들은 규모가 일단 크지 않습니까? 패밀리스 조그만 기업들은 이제 일단은 귀찮습니다. 돈이 안 됩니다. 장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장기적인 어떤 안목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야 됩니다. 이런 조그만 기업들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크게 되면 이런 물량을 또 대량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놔야 되는데 삼성에서 지금 조금씩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뭐냐면 패키징 능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미세아가 한계가 좀 오고 있잖아요. 지금 1나노 때 이제 앞으로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나노 언더로는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적으로도 쉽지가 않아요. 그 반도체 개발 비용이라는 게 보면 이제 한 나노씩 이제 올라갈 때마다 비용이 예전에는 뭐 2배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뭐 3배, 4배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가격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나노 언더로 가게 되면 또 양자 터널링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미세 전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누설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가능성이 커집니다. 원자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패키징으로 어떤 PPA, 파워, 퍼포먼스, 에리아거든요. 이런 능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또 패키징이 왜냐면은 일단은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패키징이 잘 돼 있으면 한 나노 올리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런 패키징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지금 이제 패키징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능력이 또 중요합니다. 패키징이. 또 마찬가지로 또 뭐 가격적인 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 패밀리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싸게 좀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비쌉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아직까지는 좀 저렴합니다.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럼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왕이면 이제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일단 귀찮은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업에서 모든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걸 원해요. 아무래도 편하죠. 그 다음에 또 시간적인 어떤 세이브가 되죠. 또 비용도 세이브가 되고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이게 이제 풀 스택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풀 스택 솔루션.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동시에 제공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기업들은.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책을 새롭게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책 제목은 좀 긴데요. 일단 파운드리 책입니다. 그래서 DX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파운드리 반도체의 세계라는 책인데요. 파운드리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어떻게 생성이 됐고 어떻게 발전했으며 또 파운드리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고 시장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상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패밀리스 기업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파운드리 생태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가 굳건하게 받쳐줘야만 파운드리 기업이 이제 받쳐줘야만 반도체 생태계가 클 수가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파운드리를 알면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보신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 특히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TSMC와 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뭐 총격 사건 이후에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제가 보기에는 파운드리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파운드리.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지금 TSMC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TSMC가 제조해줬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팹리스, 대형 팹리스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TSMC가 안 해줬으면 아마 그렇게 성장을 못했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마운 존재죠. 특히나 TSMC가 미국에 투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좋은 거죠. 미국한테는. 파운드리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영향이 많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TSMC 자체적으로도 많은 대비를 하고 있어요. 로비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파운드리 2.0 이게 뭐냐면 파운드리만 하는 게 아니고 패키징과 테스트, 마스크도 같이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파운드리도 그렇게 이제 피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단 이제 나머지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메모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시스템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는 기본적으로 예측 불허의 어떤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지 몰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책은 뭐냐면 미국을 보호하겠다 이런 거예요. 보호요. 일단 미국을 보호하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이익을 먼저 고려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새로운 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보면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중국에 지금 팹이 있다고요.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또 디램하고 이제 낸드죠. 이게 팹이 있는데 상당히 이쪽에서 물량도 상당히 큽니다. 몇십 %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보시면은 VEU, Validated End User 그래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장비 있잖아요. 이런 장비를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어떤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장비를 업데이트를 못하면은 새로운 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걸 이제 허가를 좀 받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허가가 필요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검증된 최종 소비자 이런 거거든요. 이 칩이 중국에서 쓰이는 게 아니고 미국에 수출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하기 때문에 무기한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업데이트 하면 돼요. 근데 트럼프는 아마 약간의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또 이제 중국 내수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재가 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한국에.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제재 아마 계속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상당히 많이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출에 이제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런 메모리를 가져다 중국이 제품을 또 완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최근에 보시면 그 한국도 이제 그 미국의 수출이 많이 늘고 있어요. 수출이 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미국이 이제 손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하기 때문에 또 관세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출에 어떤 제한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실제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제 중국이 물론 이제 중요한 어떤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한국도 상당히 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제재를 가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현재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지금 보시면 대표 기업이 인텔하고 마이크론이죠. 보시면 인텔은 최근에 보면 공격적으로 지금 로드맵을 상당히 이제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2나노 반도체 양산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1.8나노도 하겠다 이런 건데, 근데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미국에서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 인텔이 엄청나게 적자가 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1분기만 25억 달러가 적자가 났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지금 계속 매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적자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인텔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또 하이 NA 장비 있잖아요. EUV 장비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전에 EUV 장비가 한 2천억 정도 됐는데 이 장비는 한 5천억이 넘습니다. 이런 장비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되는 비용은 많은데 이익은 없다는 거죠. 지금 고객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나마 자체적인 어떤 그 수요만 하고 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이제 칩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 칩을 다 이제 파운드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텔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CPU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CPU를 다 이제 인텔 파운드리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지금 매출이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당 기간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아무리 미국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 해도 적자가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인텔이 보면 일단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엄청난 비용은 들지만 지금 이제 생태계라든지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지금 생태계를 꾸리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기업은 생태계가 중요하거든요. 이 생태계가 공고해야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 구축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년,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IP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IP가 너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IP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많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면 GA 방식을 또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삼성도 GA 방식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었잖아요. 하면서 이제 수율이 안 좋게 나왔다고요. 근데 그런 수율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양산한다 해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들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수율이 좋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고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수율이 안 좋을 게 뻔해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보시면 인텔 같은 경우에 EUV 공정 도입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상당히 지금 이제 시행착오를 또 겪어야만 되거든요. 보통 EUV 장비 한번 도입하면 시험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는 필요합니다. 계속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또 한 달에도 양산하게 되면 또 수율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삼성이 그나마 다행인 게 먼저 매를 맞은 거예요. 그 보시면 이제 TSMC도 내년 2나노 GA 방식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수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떨어질 거고 마찬가지로 인텔도 지금 이제 EUV 장비 도입한 지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또 GA 방식도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율이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그 양산이 딜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산이 딜레이 되면 아무래도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또 양산이 제대로 된다 해도 수율이 안 좋아버리면 고객을 확보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텔 자체적으로는 뭐 2030년까지 삼성 파운드리 따라잡겠다 이런 건데 좀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증이 안 됐어요. 아직. 검증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양산을 제대로 한 다음에 지금 계속 이제 뭐 양산은 로드맵대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될지 어떨지 몰라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거든요. 해봐야 아는 겁니다. 수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몇 년간은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은 지나야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보시면 일단은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마켓쇼 보시면
10%가 안 돼요. 삼성하고 SK가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 지금 5.1%입니다. 올해 전망이. 근데 보시면 삼성은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 너무 적다는 거죠, 물량이. 마이크론 나름대로 뭐 20%까지 하겠다 그런 건데 이거 분명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지금 이제 물량을 늘리고 있어요. 캐파를 계속 증설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또 증설한다 해도 일단 수율이 또 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율이 뭐 70%, 80%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은 뭐 지금 첨단 칩 HBM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불과 뭐 30%가 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방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20% 한달에도 이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꽤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최소한 몇 년은 걸립니다. 당분간은 삼성이나 SK와 경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황에서 반도체 주식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충분합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AI는 앞으로 대세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공지능은 지금 도입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성숙 단계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시장 성장률이 높아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물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뭐 파운드리 기업이든 아니면 또 AI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도 칩을 많이 설계할 겁니다.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좋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반도체 시장은 커져요. 왜냐면은 과거에도 그랬어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물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불황은 옵니다. 근데 이제 뭐 3, 4년 주기로 오지만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에 심하게 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거든요.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보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생깁니다. 예전에 없었던 뭐 새로운 게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 뭐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그게 생겼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생긴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또 4차 산업 시작되게 되면 또 새로운 게 또 많이 생깁니다. 지금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도 이제 생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또 뭐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IoT라든지 스마트 산업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스마트 홈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다양하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계속 시장 커집니다. 단 이제 주기적으로 불황은 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반도체 산업 중에서 추천하시는 유망 분야가 있으실까요? 2달 전에 나왔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게 2대 기업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업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많이 떨어졌는데 엔비디아도 몇 년간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장비 기업들이에요. 장비 기업들 보면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봐야 되는 기업이 있어요. 1, 2, 3, 4위가 중요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보시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1, 2, 3, 4위 기업들은 이 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그 첨단 장비들입니다. 그 다른 데서 이제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비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장비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긍정에서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포토, 시각, 증착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메인입니다. 이 장비들을 이 기업들에서 다 만들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첨단 공정 있잖아요. 칠라노 온도 이쪽 공정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장비의 어떤 그 퀄리티라든지 어떤 기능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이런 장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기업에서. 근데 보시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그 많은 기업들이 또 특히나 이제 많은 국가들이 전 세계 이제 팹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팹을 많이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이제 장비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장비 수요가 많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비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런 첨단 공정이 지금 너무 이제 시장이 좋습니다. 이 시장이 엄청납니다. 지금 보시면 TSMC 같은 경우도 7나노 언더 이쪽에서 매출이 3분의 2가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이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 7나노 언더 공정은 성장률이 뭐 보통 이제 일반 파운드리는 보통 이제 10% 초반대입니다. 이런 데는 20%, 30% 상당히 큽니다. 매년 성장률이. 하기 때문에 이런 첨단 공정에서 쓸 수 있는 장비는 이 4개 기업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증착, 시각, 포토 장비는.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또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가격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익률도 크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르고 있는데 이 시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팹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투자한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HBM 사업부 상황은 어떠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데요. 엔비디아 언제 납품하냐.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HBM3는 이제 납품 승인이 났잖아요. 제가 보기엔 몇 개월 안에 아마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2개월에서 4개월 내에 납품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 삼성도 지금 알아보면 이제 납품이 될 걸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통망 서플라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다 지금 지시를 다 내리는 상태입니다. 미리 좀 대비해달라.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몇 개월 안에 아마 납품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엔비디아가 삼성의 5세대 HBM 제품을 승인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가 있어요. 삼성이 지금 급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급합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엔비디아도 급합니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수량이 계속 늘어나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가속기를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루비엔을 또 발표했잖아요. 여기에는 HBM이 12개 들어갑니다. 울트라 쪽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죠. 하기 때문에 HBM이 많이 필요합니다. SK 하이닉스만 공급받으면 물량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삼성이 들어와 줘야만 됩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급한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이제 삼성을 들어오게 해야만 물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이제 납품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보시면 이제 삼성이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운드리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HBM이 상당히 보면 이제 D램을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로직 다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이제 파운드리 공정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는 이걸 예전에는 스스로 했어요. 근데 이게 첨단 공정으로 쓰이거든요. 앞으로 5나노 이렇게 이제 쓰이는데 이건 지금 이제 SK에서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SK도 물론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합니다만 보통 이제 성숙 공정이거든요. 첨단 공정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이제 협력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삼성은 지금 이제 첨단 쪽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나노 반도체도 만들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만들면 시간적인 어떤 세이브라든지 또 HBM하고 어떤 이제 최적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라 보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물량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메모리 넘버원은 삼성입니다. 물량도 훨씬 더 많거든요. 삼성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삼성이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HBM 제품이 승인된다면 SK하이닉스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영향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독출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독출 못하는 거죠. 양분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삼성이 금방 이제 쫓아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한 번에 이렇게 몰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 아마 이렇게 늘려나갈 겁니다. 그 시간이 하면 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2,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몇 년간은 아마 SK가 물량이 더 많겠죠. SK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히 이제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량이 훨씬 늘어나는 수도가 더 크기 때문에. 예전에 HBM 보면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뭐 30%, 40% 매년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합니다. 뭐 100%, 뭐 200%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지금만큼의 어떤 수량을 가져갈 겁니다. 예. 그래서 영향은 있지만 그렇게 당분간은 이렇게 심하진 않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또 얘기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도 물량을 상당히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이 이제 역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좀 영향이 좀 커지겠죠. HBM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결국 SK하이닉스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몇 년은 걸릴 겁니다. 아마도 몇 년 동안은 아마 SK가 더 마켓 시어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본다 그러면은 삼성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 HBM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늦게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메모리 시장은 삼성이 더 잘하거든요. 넘버 원입니다. 삼성이. 특히나 이제 삼성은 이제 첨단 팀을 만들었잖아요. HBM. 하기 때문에 이쪽에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정도 이제 지나면 삼성이 역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특히나 보면 이제 그 삼성의 메리트, 특히나 이제 HBM뿐만이 아니고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패키징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패키징도 중요하거든요. 이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속기의 어떤 성능이 또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은 하지만 이게 어떤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패키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패키징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패키징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지금 이제 강화를 하고 있지만 그런 패키징 능력이 아무래도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또 TSMC랑 협력을 하는 거거든요. 종합적인 어떤 능력은 삼성이 더 뛰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물량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자본력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사 문제라든지 돈이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없다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투자가 많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삼성은 이제 아무래도 투자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자본 쌓아놓은 것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삼성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뛰어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애쉬밴도 마찬가지로 그 메모리 사업하고 과거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만든 다음에 갖다 주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애쉬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GPU랑 같이 쓰면서 또 패키징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고객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약간 약하다는 거죠. 예전에 보시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갑의 마인드가 좀 강했어요. 근데 철저하게 HBM 사업도 이제 의뢰 마인드에서 이제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게 대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일단은 잘해야 됩니다. 고객이 넘버원이다. 고객이 왕이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종합적인 어떤 서비스 능력. 마찬가지로 일단은 풀스택 솔루션을 누가 더 잘 제공하고 또 고객의 어떤 그 필요한 니즈를 얼마나 또 잘 맞춰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또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서비스 마인드랑도 많이 이제 연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단은 또 투자도 많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예전에 그 HBM에 늦어진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보시면 파운드리 사업을 또 많이 키우려고 했잖아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이게 분산된 거예요. 메모리 사업에 이제 몰빵했으면 아마 충분히 HBM도 잘했을 텐데 두 개 다 잘 하려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에 자본을 엄청나게 또 투자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뒤처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 좀 딸린 건데 그래서 삼성에 지금 보시면 그 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파운드리 팹을 하려고 했는데 또 메모리 팹으로 바꾼 그러한 사례가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넘버원으로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큰 운명이 5세대 HBM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5세대 HBM 제품 납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5세대가 납품이 되고 승인이 돼야만 6세대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납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돼버리면 6세대, 7세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이제 삼성에서 일을 갈고 있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그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왜냐면은 HBM에서 엄청나게 지금 실패를 했잖아요. 넘버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자존심이 어떤 상당한 스크래치가 난 거죠. 하기 때문에 이런 자존심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HBM 3E가 납품이 돼야만 또 HBM4도 납품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의 넘버원은 지금 일단 HBM입니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에 몰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 팀도 만든 거고 이쪽에 아무튼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위를 가져와야 돼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명성을 되찾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몇 년간은 아마 계속 이쪽에 더 포커스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반도체 부문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책임자로 복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일단 HBM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HBM에서 SK에 뒤처진 게 엄청난 데미지를 먹은 거죠. 그 다음에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엔비디아 그때 실패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엄청난 또 위기의식이 또 감돌았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또 파운드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2분기에 점유율차가 더 벌어졌어요. 원래는 상당히 높았을 때는 한 18% 이상 갔었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그랬는데 11%대로 이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그러면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뭔가 좀 혁신을 좀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바꾼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또 잘 바꿨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바꿈으로써 해서 어떤 이제 삼성의 어떤 과거의 어떤 초격차, 명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영현 부회장 복귀 이후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나요?
예, 조금씩 지금 이제 뭐 어제 또 2분기 매출 발표했지 않습니까? 뭐 발표한 게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 특히나 이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났지 않습니까? 6.5조 났나요? 상당히 많이 났죠. 그리고 또 매출로 보더라도 TSMC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잘했던 게 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몇 개월 좀 열심히 하면서 좀 많이 좀 그래도 성과가 좋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망은 더 밝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삼성이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사업을 잘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특히나 이제 HBM 메모리 HBM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제 DDR5라든지 eSSD라든지 이쪽에 엄청나게 지금 또 가격이 또 오르고 있어요.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쪽 매출이 상당히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의 어떤 예전의 어떤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분기점이 이제 내년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TSMC도 2나노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2나노에서 이제 GA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요. TSMC가 그러면서 분명 어떤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그 양산이 제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제때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직접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GA 방식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TSMC도 삼성이 겪었던 어떤 전철을 분명히 겪을 겁니다. 그러면서 양산이 딜레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수율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를 겪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보시면 이제 이미 3나노 수율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2나노도 수율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양산은 또 제때 할 것 같아요. 이미 겪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따라잡지 못하지만 격차를 많이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시장도 너무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내년 되면 시장이 더 좋습니다. 내년 되면 아마 AMD라든지 퀄컴도 아마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년간은 뭐 삼성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주가도 상당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LSI 사업부의 현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지금 삼성 LSI 사업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많은 주목은 못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에서 중요한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메모리입니다. 파운드리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인원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또 매출도 크지는 않습니다. 적자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봐야 되는 게 AP잖아요. 엑시노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DDR.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 이 매출이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자지만 매출이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보시면 이제 엑시노스가 중요합니다. 이게 메인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간판칩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고스타 때 요때 이제 빼버렸잖아요. AP를. 그러면서 마켓시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근데 갤럭시 S24에 이제 탑재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상당히 또 AP의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해서 삼성의 목적은 뭐냐면 앞으로 갤럭시 S25에도 넣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엑시노스가 최근에 이제 탑재가 된 게 뭐냐면 그 웨어러블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 워치 7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또 탑재가 됐어요. 엑시노스 W1000인가? 이 모델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게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3나노 공정이거든요. 3나노 2세대 공정입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평판이. 그래서 이게 평판이 좋다는 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이제 AP의 성능이 좋다는 거고 그 설계를 잘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의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평판이 좋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갤럭시 S25에 탑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제 엑시노스 250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이 상당히 늘 겁니다. 제가 아마 그림을 보여드리면 삼성전자가 6%까지 올라갔어요. AP가. 이게 아마도 25에 탑재되면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그 삼성의 전략은 뭐냐면 삼성 엑시노스로 모든 스마트폰에 탑재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갈 겁니다. 앞으로.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엑시노스가 엑시노스 오토, 모뎀, 커넥트, 그 다음에 PC 이런 쪽에다 쓰인다는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가전 이쪽에도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중요한 어떤 시스템이 이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메인칩이에요.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또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또 제조를 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에 또 매출이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갤럭시에 이제 탑재가 되다 보니까 또 갤럭시 모바일 사업팀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시면 엑시노스를 빼버리는 바람에
퀄컴 칩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퀄컴 상당히 비싸요. 100원이나 그러면은 엑시노스 한 70원밖에 안 하거든요. 가격 차이가 상당히 심하죠.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팔면은 좋은 일은 다 이제 퀄컴한테 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봤죠. 일단은 엑시노스를 탑재시켜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부가 다 좋아집니다. 엑시노스가 탑재돼요. 매우 중요한 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미지 센서는 어떠한가요? 이미지 센서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 아이폰 18에 이제 탑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 모델인데 이게 2026년도입니다. 예전에 보시면 이제 소니가 다 이제 탑재를 시켰거든요. 보면 이제 소니가 넘버원입니다. 왜냐면 이제 애플 쪽에 이제 탑재를 시켰기 때문에 아이폰 쪽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삼성이 탑재가 된다 그러면은 마켓셔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니를 따라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지 센서 쪽은 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에도 탑재가 됩니다. 한 10개 정도가 탑재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납니다, 수량이. 왜냐하면 모든 걸 이제 센서를 통해서 이제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마켓시어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DDI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예요.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에 많이 쓰이는 그런 IC입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이제 넘버원입니다, 삼성이. 그 다음에 2위가 노바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보시면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디바이스에 이제 이게 이제 탑재가 되는데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기차 이쪽에 보시면 이제 디스플레이 엄청나게 앞으로 쓰이죠. 이쪽에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는 뭐 또 다양한 분야 이쪽에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가 많이 이제 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시장이 좋다는 거죠, 앞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아마 적자를 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SI 사업부에서 엑시노스가 새로운 국면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칩입니다. 그게 이제 살아야만 일단은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설 수가 있어요. 그게 메인 칩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삼성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에서 다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또 이제 파운드리가 또 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모바일 이쪽 사업팀 이쪽에도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PC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가전이라든지 이쪽에도 또 나중에 연관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살아야만 삼성 전반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중요한 칩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AI 관련 기술주의 급등이 상당합니다. AI 기술이 반도체 시장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게 상당히 영향이 크죠. 예, 보시면 제가 한번 표를 보여드리면 올해 400억 달러 정도의 반도체가 이제 시장이 되는데 이게 2027년도가 되면 4천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되면 반도체의 3분의 1이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GPU뿐만이 아니고 NPU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PIM이라든지 이런 반도체가 앞으로 또 성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삼성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이쪽에 이제 인공지능 이쪽이 많이 필요한 칩이거든요. 이쪽도 앞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HBM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커지면 이쪽도 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시장은 너무 좋다.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진출해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먼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신규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도 인공지능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국내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도 많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수요를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또 전기차 시장인데요. 자율주행차가 되면 인공지능 칩이 쓰입니다. AP가 쓰이는데요. 그쪽에 다 NPU가 또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뭐 서버 쪽 말고도 최근에 추세는 뭡니까? 온 디바이스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PC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연결 안 돼도 AI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 다 NPU가 탑재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의 AI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세 가지 사업부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HBM 관련된 메모리 쪽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사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스템 LSI 사업부 다 인공지능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메모리 쪽 보시면 HBM 관련되죠. 그쪽 사업 많이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PIM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Processing in Memory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 안에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넣는 거예요. 이게 원 다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폰 노이망 방식은 보통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속기가 GPU랑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이걸 이제 패키징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폰 노이망 방식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한 다이 안에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점이 뭐냐면 그 메모리랑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사이에 이제 통신하거든요. 이게 이제 나눠 있으면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또 데이터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느려지겠죠.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핌은 그러한 병목 현상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개발을. 또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핌을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뉴런목 반도체 이런 건데 AI 반도체예요. 뭐냐면 이건 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만 이제 하지만 또 뉴런목 반도체는 이제 아예 그냥 반반씩 기능을 넣은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기능을 원 다이 안에 집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도도 빠르고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는 게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NPU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에 지금 NPU가 다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NPU가 탑재가 됐어요. 스마트폰에. 이게 이제 시작한 게 이제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벌써 한 8년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애플보다도 먼저 이제 갤럭시가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이제 탑재를 했잖아요. 그 안에 이제 NPU가 들어갑니다. 이걸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삼성에서 이제 발표한 게 이것도 이제 NPU의 한 종류인데요. 이 칩도 지금 네이버에 지금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서버는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학습이고, 하나는 이제 추론입니다. 학습 쪽은 아니고, 이제 추론 쪽에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PPA가 엄청나게 이제 뛰어납니다. 마하원이. 그래서 이제 변목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나게 이제 엔비디아보다 이제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 이런 데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가 되면 이제 탑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삼성에서 마하1뿐만이 아니고 마하2, 3, 4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파운드리 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인공지능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렌트라든지 그 다음에 PFD라든지 PFN이라든지 일본의 인공지능 기업이죠. 이 기업은 이나노 지금 이제 풀스택 솔루션으로 HBM뿐만이 아니고 패키징 다 이제 동시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또 그로크 미국에 있는 관련 기업들이 있고요. 또 국내도 하고 있어요. 뭐 리벨리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또 그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텔레칩스라든지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인공지능 칩이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삼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7월 초에 비해 10%가량 떨어졌습니다. 올해 연말에 주가를 예상해 주신다면요? 예,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등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이 올라가면 반드시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도 같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급등했더라고요. 2,900원 올라가고요. 오늘 보니까 1,000원 올라갔던데 예,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빠르면은 10만 전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삼성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분야에서 다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 지금 상황 너무 좋죠. 가격 많이 오르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지금 최악의 경우니까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SI 사업부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몇 년간은 좋아지지 않을까. 주가도 계속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떨어진다 해도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3년 정도 보시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반도체 주식은 제가 봐도 앞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장기적인 어떤 관점을 보시고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이상은 보고 이제 투자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쓴 파운드리 관련 책도 좀 이제 보시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